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 원도심에서 고층 아파트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높이를 15층 이내로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어서 갈등이 잠복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만에 대학가에서 대면 졸업식이 등장했습니다. 소규모지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성범죄가 거주지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 반경에 있으면 경보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는 모두 1,72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53명, 충주 303명, 제천 100명, 단양 14명, 음성군 111명, 괴산 16명, 진천 247명, 증평 47명, 보은 20명, 옥천 55명, 영동 56명입니다. 이로써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33,660명, 누적 사망자 수는 1명 늘어 141명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후보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충북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충북이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박 2일 전국 권역별 거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째 날 청주 성안길에서 충북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충청인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에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를 뜯어갔습니까? 초과 세수가 수십조입니다. 충북 제1공약인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퍼포먼스를 청주상당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고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충북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업을 구하러 외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청주로, 오송으로, 이 충북으로 몰려들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유세차 사고에 애도를 표하는 차원에서 율동과 로고송을 중단한 채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심상정 후보도 충북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유세차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비대면 선거운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 민심 공략과 분위기 조성에 후보 현장 유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여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효율적인 방문 시점을 고민하면서 당 대표 등과 역할을 나눠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승부처가 됐던 충북.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수록 후보들의 막판 방문 선택지에 오를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가죽 벗긴 소 엽기 굿판 논란을 빚은 2018 수륙대제와의 연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북도 정책보좌관을 통해 지난 2018년 9월 9일 당시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충주 중앙탑에서 열린 수륙대제에 참석하지도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 명의의 연등이 왜 걸려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당시 행사에 윤석열 후보 부부 이름의 연등이 달렸다며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연관성을 부인하며 연등에 이시종 충북지사의 이름도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현 교육감에 맞설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교육감 정책에 반기를 든 후보들이 분열하면 이번 선거는 필패라며 자신을 포함한 도전자 후보 3명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일화 제한 대상인 김진균 예비후보는 선거공학적 수단이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건영 예비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심 예비후보는 당시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과 경쟁해 현직에 맞선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낡은 낮은 건물들이 빼곡했던 청주 원도심에도 고층 아파트 개발이 이어집니다. 원도심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이라며 청주시가 고도 제한을 추진하자 규제를 피하려는 원도심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 시장을 잇는 청주 원도심의 한복판. 단층 건물을 지키던 주민과 상인들이 일제히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번듯했던 4, 5층짜리 상가를 비롯해 이 일대 만제곱미터 한 블록 전체가 마찬가지. 당장 이르면 다음 달 예정된 철거를 앞두고 보상 등의 절차를 통해 퇴거한 것입니다. 낡은 건물이 빼곡한 이 블록 전체를 밀고 이르면 2025년까지 39층 아파트 4개 동을 짓는 원도심 개발 착공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지주조합과 아파트 호황을 만난 건설사가 만나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분양이 거기에 걸리니까 전부 다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한 3년간. 그렇게 하고 미분양이 풀리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속도를 내가지고 상업지역인 이곳 바로 양옆에 또 다른 블록. 그 블록들을 둘러싼 주변 블록들까지 모두 11개 단지가 줄줄이 맞붙어 제각각 고층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검인 발급 등 법정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이미 5개 블록은 조합 설립 인가를 넘어 첫 착공도 앞둔 상태입니다. 아파트 호황과 더불어 기존 재개발보다 절차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주택 정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일단 규모가 작으니까 작은 규모 내에서 개발을 쉽게 하라고 만든 특례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청주시가 원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며 원도심 고도 제한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원도심 고도 제한은 지난달 주민들과의 실랑이 끝에 일단 보류된 상태. 규제보다 앞서려는 각 조합들의 손발이 빨라지는 가운데 청주시도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고도 제한을 골자로 한 경관지구 지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한편 원도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려는 청주시의 방침에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지지를 공개 표명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 원도심의 정체성과 경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원도심 고도 제한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앙동과 성안동 등 원도심 주민들은 시청 뒤 49층도 승인했던 청주시가 형평성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다시 성추행한 일로 구속됐는데요. 보호관찰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죠.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40대 남성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를 넘겨선 집 밖으로 나와 5km 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또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죄로 2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외출 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하고 외출 제한 시간이 풀리는 새벽 6시 이후에는 집을 빠져나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작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엔 경보 신호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당일 남성의 동선이 평상시 생활 반경과 다르지 않아 특이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김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길 가던 여성을, 또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집 근처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생활 반경 내 재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생활 영역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면 지금의 준수명령은 성폭력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평균 17명에 이르다 보니 수시로 찾아가 관리 감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위험 시간대에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요, 재구금이라든지 보호 수용제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강력한 처분들이 단계별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 5년간 290여 건. 전자발찌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전면 비대면이었던 작년과는 달리 소규모로 대면 졸업식을 하는 대학이 늘면서 졸업식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운을 걸치고 사각모를 쓴 학생들. 발열 체크와 QR 체크인을 마치고 하나둘씩 졸업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졸업식은 학생 대표 등 졸업생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현장에 참석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행사장 밖에서 TV 화면을 통해 졸업식을 지켜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수업도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던 졸업생들.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상장과 학위를 받고 가족의 축하까지 받을 수 있어 감회도 남다릅니다. 대면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온라인으로만 축하받지 않아도 되고 또 꽃다발을 실제로 만져보니까 또 좋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학위를 받은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그 과정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고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해준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졸업식 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예 비대면 졸업식이었던 때보다는 졸업식 분위기도 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다른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른 대학들의 졸업식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명대와 청주교대가 소규모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생중계했고 청주대와 중원대는 오는 18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오는 22일 소규모 대면 졸업식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졸업식을 아예 못했는데 현장에서 졸업을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또 앞으로 현장이 좀 더 상황이 완화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3년차 시대, 대학 캠퍼스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김달성 씨가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달성 씨는 출마를 선언하면서 구태정치의 답습을 끊고 휴양 요양도시 건설과 도시교통체계 변경, 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 씨는 삼안의 초록길 반대 대책위원장과 제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착공됩니다. 충청북도는 하천 정비 사업 52개 지구에 777억 원, 재해 예방 사업 110개 지구에 1,395억 원 등 모두 2,1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병원이 무단 점유 중인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즉각 청주시에 넘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2019년 소유권 이전 등의 수용 절차를 마치고도 청주병원이 퇴거하지 않고 있다며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에 다툼이 있더라도 수용 재결이 되고 손실보상이 공탁되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청주병원이 이번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실제 퇴거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워 청주시는 이전 부지 수의 매각 등 협의 이전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청주병원이 계속 퇴거를 거부하면 오는 7월 신청사 착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충주시의 출자 출연 기간 관계자들도 시의회가 요구하면 의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충주시의회는 기존 집행부 공무원으로 제한했던 출석 요구 범위를 출자 출연 기간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적용되는 기관은 충주 메가폴리스와 충주 드림파크 개발 등 특수목적 법인과 중원문화재단과 충주시 장학회 등 100% 출자 기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이들 기관은 업무와 회계, 재산에 관해 시의회에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와 성분량 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사료 구매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개육분과 닭고기 분말, 닭고기 가루 등으로 같은 원료를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해 응답자의 57.9%가 원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국어와 영문의 성분량 수치 표기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료 명칭과 국내외 기준을 통일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전국 최대의 김 양식 시설이 몰려있는 해남 해역에서 김이 노랗게 말라 죽는 황백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도 없어 어민들은 올겨울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양식 시설이 넓게 펼쳐진 해남군 핫가리 앞바다입니다. 김 양식장으로 가보니 김발에 붙은 김 엽채가 대부분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김 엽채가 제대로 붙은 김발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 쓰게 된 김발을 걷고 새로운 김발을 설치해봤지만 이마저도 황백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 2월 달에 가장 시즌이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돈을 많이 벌 때인데요. 지금 이 황백화 현상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 어민들로서는 다 끝이 났죠. 지금. 해남 해역에서 이 같은 황백화 현상은 지난 1월부터 발생해 지금까지 전체 25%가량인 2,400헥타르까지 번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1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황백화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피해 면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조류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를 바로 내일 실시할 예정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 시설을 폐기하는데 국도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충주시가 공사립 유치원 급식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지난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70곳에 지원하던 친환경 농산물을 올해는 유치원 43곳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은 친환경 잡곡이나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옛 청주 읍성을 복원하는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부지 확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가장 먼저 제2청사와 중앙공원 사이 5,600제곱미터 규모의 KT 건물과 토지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911억 원이 투입될 청주 중앙역사공원 사업은 조선시대 동헌과 청령각, 병마절도사 영문 등이 밀집된 제2청사부터 중앙공원까지 옛 읍성터 41,250제곱미터를 부분 복원하는 공원 조성 사업으로 KT 건물 등 현대식 건물 일부는 철거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가 올해 영화제에 상영될 영화를 공모합니다. 영화제 집행위는 음악을 주요 소재로 한 극이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의 영화를 장단편 관계없이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상영작으로 선정되며 6월 초까지 개별 공지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엿새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증평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에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6위에 올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